전 세계를 흥분시켰던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카타르 아시안컵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아시안컵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현재 축구 드림팀이 꾸려진 한국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는 일본이 우승, 한국이 준우승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일본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아시아 하면 생각나는 세 국가 중에서 우승 예측에는 전혀 끼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7일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만 보더라도 중국이 축구 강대국이 왜 아닌지 알 수 있었는데요.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우레이 선수가 골에 성공하지 못하며 중국 현지에서도 많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국 국가대표팀을 감싸는 중국 팬들은 한국 심판이 제대로 심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글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연은 레딧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첸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소년들이 그러하듯이 저 또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외동으로 태어났던 저는 부모님이 오시는 늦은 밤까지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집에 들어오면 제 영웅들이 나오는 축구 경기를 보는 시기였죠. 점차 축구에 몰입하다 보니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축구 이야기만 하게 되더군요. 그런 제 모습이 걱정되셨는지 어머니는 일부러 학교에서도 내주지 않던 숙제를 내주시면서 공부를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축구에 대한 제 열정을 꺾으실 수는 없더군요. 저는 친구들과 머리를 싸매면서 숙제를 해냈고 축구를 하러 나가고는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조력자는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축구 관련 비디오를 어디선가 가져오시기도 했고 기술이 발전되고부터는 컴퓨터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했거든요. 그 시간들이 모여 축구를 좋아한다는 수준을 넘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보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더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각 구단의 전략을 분석하고 선수들의 플레이를 세세하게 보게 되었죠. 물론 그 모든 것은 취미였기에 친한 친구 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냐고 물어보신다면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는 눈이 키워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던 중 축구 심판을 준비하던 친구가 저에게 축구 분석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 또한 축구 분석가, 즉 축구 전력 분석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친구는 취미로 제가 해왔던 분석을 본 적이 있었기에 더 전문적으로 배우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겠다면서 도전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더군요. 저는 전력 분석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일반 회사에 입사해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와서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고 즐겁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실력을 키워 남들과는 다른 분석력을 인정받아 중국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 팀의 전력 분석관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긴 했지만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 실력을 다진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여성 축구팀의 전력 분석관으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프리랜서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분석관의 시선을 보고 싶었던 구단들이 저를 많이 불러주더군요. 친구의 한마디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었죠. 다만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타향살이를 오래 하니 고향이 그리워지더군요. 저는 중국에서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국으로 잠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작 고향에 돌아오니 쉬고 싶은 생각이 커져 휴가 왔다고 생각할 때쯤 카타르 아시안컵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쉬는 김에 더 쉬자 싶어서 카타르 아시안컵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을 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했고
중국 국가대표팀의 실력을 확인해두면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인 사심을 넣자면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기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되어 신난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 경기가 더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기를 먼저 예매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첫 경기로 중국 조별리그인 중국과 타자키스탄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타자키스탄은 피파 랭킹 106위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점 차로는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관람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분석도 빼놓지 않고자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중국 축구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이번에는 실력을 키우고 나온 것인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에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정말 넋을 잃고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타자키스탄과의 무승부로 끝난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경기는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은 피파 랭킹이 타자키스탄보다 한 단계 낮은 107위이지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 레바논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칭찬받으며 중국 발롱도르를 3번이나 수상한 우레이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가 중국 축구의 모습을 증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수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그도 아니라면 팀워크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중국 국가대표팀은 그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중국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생각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보내며 일본과 베트남의 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길 텐데 괜히 예매했나 싶었지만 제 선택은 탁월했어요. 의외로 선전했던 베트남 축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일본은 해외파 선수들이 많은 팀답게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일본이 1등을 할 것이라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중국 축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관객석에 들어서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여성 팬들이었죠.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장을 가면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가족 단위였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젊은 여성들이 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더군요. 카타르는 아무래도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라서 여성 인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캐주얼한 차림의 여성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모습은 더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어차피 여성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을 테니 응원하는 척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을 잡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 국가대표팀이 과대평가를 해서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국 경기를 보면서 과대평가는 아니구나 싶었지만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더 눈에 띄었거든요. 그리고 관객석도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응원 소리 때문이었어요. 꽉 찬 응원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원 소리 때문에 응원석이 꽉 찬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 조별 리그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의 대부분이었던 그곳에서는 여성들의 열성적인 함성을 들을 일이 없었는데 한국 경기에서만은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구호 같은 것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소리치는 게 다였는데 한국은 한 명이 구호를 외치면 자연스럽게 응원 구호가 나오는 것이 체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죠. 저는 순간 응원단이 온 것인가 싶어서 나중에 한국인을 붙잡고 혹시 응원단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으나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덕분에 중국이 한국의 축구 실력에도 지고 응원에도 지는 것 같아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더군다나 그날의 경기는 한국 축구팀의 승리로 끝이 났거든요. 중국만 첫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잃고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레바논을 약한 팀으로 보았지만
보면 볼수록 누가 약한 팀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오히려 중국이 못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우레이 선수를 높이 평가했던 축구협회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플레이는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골문 바로 앞에서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우레이 선수의 모습은 실소가 터져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의 여러 반응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더군요. 안타까움에 나오는 실수와 함께 욕이 섞인 말들까지.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경기였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국 국가대표팀은 그다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분석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성장하는 중국 축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게 되어 개인적인 팬심이라도 채우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클립 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